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역시나 윤석열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이 수사자문단 관련해서 지금 밀실 수사가 우려가 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특히 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무리하게 한동훈 그리고 이동재 기자를 지키려다가 역풍 제대로 맞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따끔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단순히 비판을 받는 것에 그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퇴를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어마어마한 짓들을 벌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에 윤석열 검찰청장 관련된 소식이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서 왜 제가 계속 폭망했다고 주장하는지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경향신문에서 윤석열 직권수사자문단 밀실 운영 우려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결정은 대검 부장회의가 파행된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청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검사장 일부가 대검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소집에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제3의견이 왜 필요하냐? 수사팀의 사건 처리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문단 소집은 불필요하다. 청장이 위촉하는 자문단 결정은 오히려 불신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부장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마쳤지만 윤석열 검찰청장이 그날 자문단 소집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대검 내부에서도 분열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뭔가 하나의 그 큰 거대하게 이제 뭉쳐 있으면 그거는 깨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분열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얘기는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일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늘 주장하는 건데요. 일배를 사회악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 어떻게 보면 마음은 편하고 또 감정적으로 보면 마음이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차원적으로 봤을 땐 일배는 사회악이다 라고 규정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똘똘 뭉치게 됩니다. 멀쩡하던 어떻게 보면 일배를 그냥 재미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학교나 뭐 아니면 집안에서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간이 어디도 없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 일배를 들어가서 거기서 자극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일배를 계속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이름을 검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이야기가 나오는 사이트를 쫙 들어가 봤는데 일배에 내 이야기가 있네. 원래는 일배가 이렇게까지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 그런 사이트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다가 은연중에 옆에 있는 다른 게시글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이슈를 걔네들이 숨겨놓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세뇌를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일배라는 사이트, 이 거대한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지금 2만 명 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안을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오히려 이들이 똘똘 뭉쳐버리는 굉장히 깨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배 내에서도 정말 극단적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남 혐오하고 심지어 막 살인 협박까지도 하고 이런 세력들하고 단순히 재미로 그런 걸 보다가 어느 순간 세뇌를 당한 경우하고 이런 걸 좀 분리시키는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부의 분열이 이 손자병법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내부에 침투해서 그 안에서 의견이 갈리게끔 그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윤석열 검찰청장 이야기로 돌아오면 여태까지는 윤석열 검찰청장 그리고 언론, 재벌 기득권 세력들, 미래통합당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이 민주당 슈퍼 여당이 탄생하고 또 여러가지 언론에서도 서서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검 내부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비토 세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그래서 윤석열 검찰청장이 세게 얘기하고 겉으로 봤을 땐 달라진 거 없는데 넌 언제까지 폭망했다, 멘붕 왔다, 난리 났다 이런 얘기만 할 거냐 이런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확실한 것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 검찰청장은 정말 무너지고 있다는 게
체감되지 않으십니까? 윤석열 검찰청장이 막무가내다, 아니 민주당 문재인 정부 답답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치고 이 내부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슬슬 이 무너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오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자문단 운영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 출발부터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사건 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채널A 기자 측 진정을 받아들여서 자문단을 소집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채널A와 유착 의혹을 받는 검사장은 윤석열 청장의 최측근 간부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입장에선 채널A를 봐줘도 문제고 기소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문단 회부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그 주목할 점을 남겨놨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수사자문단 근거 규정이 법률, 대통령령, 법무부령도 아니고 대검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의 하나인 예규라는 건데 여태까지 비공개로 해왔다는 점, 그리고 자문단 구성을 윤석열 청장이 지명해서 임명하고 운영 방식도 혼자 정할 수 있다는 점, 중요한 것은 윤석열 청장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외부에 알려서 내부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점, 자문단의 심의가 어떻든 수사팀은 수사를 계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피해자나 고발인들도 수사자문단이 꼼수라 생각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상급 지휘감독기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점,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짚었습니다. 일단 이를 보더라도 윤석열 검찰청장의 독단적인 행보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청장을 이런 상황에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잘 보이고 싶은 거라면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이고요. 또 알면서 저러는 것은 애초에 국민들한테 비웃음거리를 스스로 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부에서 침묵할 때는 권력이 하늘을 찌를 때인 것이고요. 저렇게 슬슬 비판하면서 본인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쉽게 말해 손절하는 것은 그만큼 내부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변화가 뭘 뜻합니까? 윤석열 검찰청장의 이 내부 민심도 많이 떠나갔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검찰청장이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끝까지 벼랑 끝에 몰려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결코 이전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 때와 지금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시민들이 검찰개혁에 눈을 떴다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시대에 시민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판단을 믿고 우리 스스로도 피곤하더라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이런 상황에 윤석열 검찰 강제수사 과감하게 변화해야 이런 게 속보로 또 뜨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청장 결국에는 지금 폭망해서 완전히 잘라달라고 지금 안달이 난 상황 같은데요. 참 말하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맨날 법과 원칙과 인권과 저렇게 미래사회 발전과 변화와 본인에 맞지 않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은 채널A랑 한동훈 수사팀이 하려는 한동훈 조사와 이동재 구속영장 청구를 다 맡고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그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겁니다. 여태까지 수차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한 수사와 기소와 이 언론 보도 행태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저렇게 단 한 번이라도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왜 지금 이 시기에 하필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애초에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니고 한참 전부터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건 그냥 대놓고 그냥 이동재 한동훈 난 지킬래! 차라리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세요. 저게 뭐하는 짓입니까? 쪽팔리게. 앞서 보셨듯이 황희석 최고위원과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최전선에서 검찰에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뒤에 보이는 한동훈 검사장을 지키려던 윤석열 검찰청장,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TV조선은 윤석열 엉덩이 꼬리뼈 쪽에 종기 제거 수술 받아
라는 정말 안 궁금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TV조선은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하도 악의적인 방송을 해서 심의 요청까지 했었던 거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저게 지금 제대로 된 보도입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저기는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않는 것 같고 변할 의지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검찰청장 중간평가가 나왔는데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함이 45.5%가 나오는지. 알림이 황희도를 보시면 절대로 저 45.5%를 받을 수가 없는데, 잘한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어떻게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들만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청장의 저런 독단적인 행동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어떻게 잘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윤석열 검찰청장 꼼수 부리다가 폭망했다. 이 대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말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소식들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위에도 공유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경원과 곽상도도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곽상도 특히 제가 곽상도의 실체에 대해서 요즘 직접 친히 표까지 만들어서 영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미래저축은행 김창경 회장과 서정기 대표 관련해서 어떤 의혹들이 있었는지 제가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